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도 전남 지역 경제가 침체됐었는데요. 당시 어땠는지 되돌아보고 여러 상황 속에서 올해 경제는 어떨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도 이 코로나19로 경제 분야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작년 한 해 우리 전남 지역 경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예, 흔히 우리 지역의 경제를 얘기할 때 동북권과 서북권으로 이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동북권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이라든지 석유, 정제, 정유, 그리고 서북권의 핵심 산업인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내수시장, 소비시장의 침체입니다.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소상공인들, 소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이 되고 있는데요. 뭐 숙박이라든지 음식, 관광업 쪽 관련해서는 많게는 40에서 50% 정도, 적게는 20에서 30% 정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작년 한 해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소비시장, 내수시장 침체로 인한 소비 경제, 서민 경제가 상당히 좀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그 자영업을 하신 분들, 소상공인 분들은 작년 한 해 냉탕과 온탕을 경험한, 속된 표현으로 천당과 지옥을 모두 경험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발표를 종합해서 살펴보면요. 2021년 한 해 동안 전남 지역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금융이라든지 보험 그리고 도소매업 등에서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네. 반면에 숙박이라든지 음식업 그리고 관광업 분야에서는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건설 수주도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한 고용률 같은 경우도 20대를 중심으로 해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반면에 수출은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작년 한 해 우리 지역의 경제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제조업의 같은 경우 수출의 어떤 그 증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선방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숙박이라든지 그리고 관광, 음식업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지속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광업 같은 경우는요,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작년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욱더 이제 문제인 것은 올해도 이와 같은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가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된다면 작년보다는 물론 조금 나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계속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고 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2020년이나 2021년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그런 지원이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 어떤 경제력의 펀더멘탈 관련해서 어느 정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이와 같은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속된 지금 예측을 좀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적응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 선거가 지역 경제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 올해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요. 6월 1일 지방선거가 치루어집니다. 그 어떤 해보다
국가적으로나 또 지역의 경제나 사회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건데요. 특히 이제 지방선거의 경우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우리들에게 많은 그런 관심을 가져다 주는 거고요.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대통령 선거가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또한 오늘 주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에 전라남도 그리고 전남 교육청의 총 예산이 약 한 14조 정도 됩니다. 올 한 해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교육청의 예산이 한 14조 조금 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전라남도가 한 10조 조금 넘고요. 또 전남도 교육청이 한 4조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14조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도지사님 한 분, 또 교육감님 한 분, 그리고 전라남도의회 의원분들이 58분이거든요. 그러면 지사님, 교육감님, 도의원분들 58분, 60분이 14조라는 이 예산을 실제적으로 쓰여지는데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한 2,400억 정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예산을 맡긴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이 지역의 정치인들, 또 지역의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목포 같은 경우를 살펴봐도요. 목포시의 예산이 올해 약 한 8,400억 정도 되는데요. 네. 여기도 시장님 한 분, 그리고 목포시 의회 의원분들이 22분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23분이니까 8,400억에 이제 23을 좀 나누게 된다면은 한 사람당 약 한 370억 정도의 예산이 맡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순 수치로 말씀을 드리지만 도의 예산, 또 교육청의 예산, 또 목포시의 예산을 이렇게 예를 들어 살펴보면은 지방의 정치인들의 역할, 지방 선거의 중요성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주민분들이 지방선거 하면 호불호가 있는데요.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지역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역의 정치라고 하는 게 지방선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선거에 또 투표에 참여를 했으면 쓰겠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역 경제에 관련해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예술, 복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 선거, 물론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만 지방 선거가 매우 중요하고요.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또 지역에 살고 있는 만큼 지방선거의 중요성, 또 투표에 얼마나 또 참여를 해야 하는지의 중요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학자인 저에게도 누군가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있습니다.
대기업인 뭐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 LG, SK 같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면 우리 지역의 경제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은 당연한 건데요. 현실은 뭐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상황에 있는 그대로에 있어서의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문제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어떤 과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째는 우리 지역은 그 타 시도에 비해서 자영업자의 비율, 특히 이제 영세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따라서 이들을 위한 특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정부나 전라남도 또 도내 22개 시군지자체에서 지역의 자영업자들, 소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따라서 이들을 위한 어떤 맞춤형 그러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좀 쉬운 그런 정책, 그러면서도 가장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지역사랑 상품권과 관련된 겁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의 어떤 발행,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좀 다양한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역자랑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것은 높지 않거든요. 또 일부에서는 지역자랑 상품권 활성화 관련해서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랑 상품권의 활성화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또한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약간의 비판적인 그런 시각에서 바라본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이와 같은 생각은 조금 정확한 어떤 판단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가 굉장히 활성화된 것은 사실인데요. 이제는 각 동네마다 조그만 소형마트, 중형마트가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또 네. 미용실이라든지 또 그 채석가게 이런 업체들도 점포들도 상당히 좀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활성화되면 조금 더 전라남도나 각 시군 지자체에서 지역자랑 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영업자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용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소위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현재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조례라는 것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좀 이렇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맞춤형 핀셋 그런 그 정책이 지금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네. 정치권에서도 지역의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 같은 경우를 제정하고 또 개정을 해서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실현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지역의 향토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정치권 또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업은요,
생물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되는 곳이면, 즉 돈이 되는 곳이면 찾아가거든요. 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오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이 뭐 대규모의 대도시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사회적인 인프라가 충분하다든지, 아니면 양질의 어떤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기업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오지도 않을 외자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잘못됐다고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을 외자 기업을 유치를 위해서 투입되고 있는 이 많은 예산을 정말 수십 년 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을 지키고 있는 향토 기업에 투자가 된다면, 그리고 그네들에게 경쟁력을 강화시키게 된다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나아가서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난해 전남 지역 경제 상황 등 여러 가지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전남 지역 경제 전망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과제, 조금 전에 문제점이라고 그럴까, 일단 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끝으로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두 가지 정도의 어떤 그 솔루션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이외에도 많은 대안들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경제 전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경제도 어떻게 발전되고, 아니면 조금 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오미크론 같은 새로운 변이가 새해에도 올해에도 계속 나타나게 된다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게 된다면 작년과 같이 경제는, 특히 이제 소비시장, 내수 경제는 침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또 상당히 그 많은 확률적으로 높은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정상화되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과거처럼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정상화된다면, 우리 지역의 경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급속도로 활성화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요, 우리 지역의 어떤 그 경제의 핵심,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화학이라든지, 그리고 또 조선산업이 올해도 상당히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이제 우리 지역의 어떤 그 경쟁력이 상당히 좀 높다고 할 수 있는 관광산업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은 맑음, 푸르름, 깨끗함, 청정 바다, 다도해라는,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이 힐링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자연자원,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팬데믹 상황이 좀 정상화된다면, 우리 지역의 경제는 특히 이제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인해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광산업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그에 따른 어떤 음식이라든지 숙박, 관광 쪽의 산업이 부수적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의 어떤 그 관광산업이라든지, 또 그 이외에 숙박, 음식 쪽에 종사하는 그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요. 아마 올 한 해에는 사실 2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던 우리 자영업자분들, 특히 이제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좀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또 그런 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올해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